자, 그래서 페이지는 영재화학 2, 6페이지인가요? 요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지? 자, 8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소 분석 및 화학식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자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법칙들 좀 몇 가지 좀 얘기해 볼 건데, 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돌턴의 원자설 이런 거 한번 좀 들어봤지. 그래서 돌턴이 얘기할 때는, 자,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얘는 이제 이건 원자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원자에 대한 어떤 가설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계점은 사실은 요즘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한계점으로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종류의 원자는 뭐 크기, 질량, 성질이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같은 종류의 원소일 때는 얘네들의 모든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게 현대화학에서는 또 뭐가 있는 거야? 동위 원소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같은 탄소 원자라고 하더라도 질량수가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13짜리가 물리적인 성질이 더 질량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동위 원소 때문에 얘네들은 물리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한계점으로 있었고요. 화학 반응을 할 때 그 원자들은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다른 원자로 뭐 변하지 않는다. 원자들의 어떤 재배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는 잘 맞죠,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우리 중고등 과정에서는 다 맞았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게 좀 더 어려운 화학 물리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핵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핵 안에서 양성자가 뭐 튀어나가고 막 중성자로 바뀌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 그러면 핵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원소로 바뀔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한계점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는 요거는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두 원소 이상의 원자들이 정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쵸?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소랑 산소는 2대1의 어떤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돌턴의 원자설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질량보존 법칙. 자, 날 쳐다보고 이제부터. 자, 질량보존 법칙은 뭡니까? 자, 화학 변화도 괜찮고 물리 변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변화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나 쳐다봐서,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뭡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한 성분이 있는 법칙은 아니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자, 어떤 화합물을 구성을 할 때, 자, 화합물 구성할 때 이게 어떤 원소가 달라붙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산소라는 원자에 수소가 붙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H2O라고 하는 어떤 물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산소라는 원자에 탄소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 산소랑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원자는 누가 붙든 상관이 없지만 이 물질 사이에는 이 원자들 간에 어떤 정해진 질량비로만 붙을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물이 몇 g이 있든 간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언제나 1대8로 붙는다라는 게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정해진 질량비로 붙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전체 44가 되는 거고, 이게 10이고, 이게 얼마야? 32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4, 32, 4, 8에 32 이런 식으로 3대8로 붙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떤 개수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수비는 1대2, 2대1인데 그 개수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질량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질량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물질들의 화학 반응에서 일어날 때도 정해진 질량비로 얘네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기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산소 기체를 가져온 다음에 얘네들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내가 물 분자를 만든다고 얘기하게 되면 얘네들을 얼마큼 가져오든 간에 항상 얘네들이 결합하는 그 질량비가 1대8로 결합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1대8 대 9가 이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질량비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반응하는 질량비를 우리는 일정 성분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비례 법칙. 자, 배수비례 법칙도 좀 중요하게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법칙인 건데, 자, 배수비례 법칙은 뭐냐면, 자, 배수비례 법칙. 자, 이것도 좀 정리할 건데, 자, 얘는 지금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원소의 종류가 3종류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되는 건 뭐냐면 2종류 원소일 때만 가능한 법칙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조건이 뭐냐면, 자, 2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2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서로 다른 화합물을 만들 거야. 서로 다른 화합물을 만든다. 자, 당연히 원소가 지금 2개를 가지고 뭐 화합물을 만들 건데 서로 다른 화합물을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일정량의 한 원소에 결합하는 다른 원자가 정해진 어떤 정수비로만 붙을 수 있다라는 게 배수비례 법칙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예를 들어서 2종류의 원소를 내가 뭘 가져올 거냐면 탄소랑 산소를 한번 가져오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서로 다른 화합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하나는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볼 거고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야.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얘기한 거냐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일정량의 한 원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소 1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정량으로 하나의 원소를 맞춰놓은 다음에 여기에 결합하고 있는 다른 원소는 간단한 정수비로밖에 붙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탄소가 1몰이 있을 때 산소가 2분의 1몰이 붙고 있는 어떤 화합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래야지만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누가 발표한 거냐면은 돌턴이 얘기한 거야. 돌턴의 배수비례 법칙이 되는 거고, 돌턴 아저씨는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걸 실험으로 쫙 증명하고 싶었거든. 그 과정에서 배수비례 법칙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 어떤 일정량에 대해서 결합하고 있는 다른 원소는 정해진 어떤 간단한 정수비로만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에 지금 이렇게 산소가 2분의 1이 있는 게 있나요? 전혀 존재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2대1로 지금 붙었다는 걸 표현할 때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어떤 분수꼴로 이제 붙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만 원자가 쪼개지지 않을 거니까. 알겠죠? 이게 3종류 원소로 넘어가면 이게 배수비례 법칙이 안 맞게 되는데 2종류 원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성립하고 있어가지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알겠죠? 이 정도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중등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화학 법칙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중에 영재고 당연히 붙어야겠지만 과거를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니? 그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물어보거든? 그럴 때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좋아요. 자, 9페이지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대전 영재과거에서는 요거는 거의 매년 물어본다. 작년 빼고 안 물어본 해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자, 어떤 물질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물질이 있을 때, 얘를 지금 어떤 화학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를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볼 건데, 자, 화학식을 가만히 보면 이제 종류가 4종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는 거냐면, 분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이 있고, 시성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조식,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자, 이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C2, H4, O2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아세트산이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아세트산. 자, 그래서 아세트산을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다 적어놓게 되면 요걸 이제 우리는 분자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분자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두 개, 네 개, 두 개 있구나. 요건 알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1대 2대 1로 붙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면 탄소,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식을 우리는 실험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실험식. 이렇게. 실험식. 그래서 얘는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시성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시성식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다. 자, 그래서 이 아세트산을 우리가 어디다 쓰는 거냐면 한 7%로 해석하면 식초로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시큼한 어떤 그 산의 향이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요 구조 안에서 어떤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CH3, COOH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굳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있는 거 왜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됐냐면, 여기 있는 COOH가 아세트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카복실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복실산 요 부분이 이제 약간의 산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성질 때문에 아세트산이 신맛이 나고 시큼한 향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따로 빼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시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시연이 나갔다 와. 시연이 나갔다 와. 자, 그리고 자, 구조식은 뭐냐면 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을 이제 우리는 구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이스 구조식 한번 좀 들어봤나요? 루이스 구조식 들어봤어? 안 해봤어? 이건 뭐냐면, 자, 구조식이 있는데, 자, 선을 가지고 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지금 2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탄소는 이렇게 지금 수소랑 3개가 결합되어 있고 손잡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탄소랑 이렇게 또 손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 하나랑 이렇게 두 팔로 벌려서 지금 손잡고 있었고, 하나는 이렇게 산소가 하나 잡아주고, 또 하나는 수소랑 이렇게 산소가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성하고 있는 이 탄소, 수소, 산소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지 그 결합 방식을 선으로 표현한 식을 우리는 구조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이제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4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시성식이랑 여기 있는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에서 되게 자세하게 공부하고 되게 중요했던 내용인 건데, 우리 중등과학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 건데, 자, 뭐 일단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 특징이 있는데, 자, 이 분자식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얘 분자량이 얼마인가 봤더니만 탄소 2개 24, 수소 4개니까 4를 더하면 28, 그 다음에 31 더해서 6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얘는 지금 분자량이 60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실험식은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만 다 이게 2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실험식 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자량처럼 얘기하게 되면 여기 3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얘는 이제 우리는 실험식 양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자, 그럼 실험식 양과 지금 분자량의 차이, 이 배가 2배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우리가 정수 n배가 차이 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실험식량과 분자량이 지금 n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면 그만큼을 각각의 원자 수에다 곱해주면 분자식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자식과 실험식의 관계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재화학에서 뭐가 포인트냐면은, 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분자식이나 실험식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 건데, 자, 이제부터는 어떤 물질의 화학식 결정이라고 쓸게요. 자, 화학식 결정.
화학식의 결정. 자, 요거를 좀 얘기하는 건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물질 X가 있대요. 어떤 물질 X가 있었는데, 자, 얘가 일단 누군지 모르는데, 자, 얘가 이제 우리는 화학식으로 이제 결정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분자식으로 한번 우리가 바꿔보도록 합시다. 한번 요거를 바꿔볼 거야. 자, 이제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물질 X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정보는 뭐냐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 자, 원자의 종류를 이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야. 불꽃 반응을 해도 괜찮고, 선 스펙트럼을 해봐도 괜찮고, 앙금 생성 반응이든 어떤 연소 생성 반응이든 뭘 해가지고 생성물을 분석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찾았는데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찾아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요, 자, 이미 화학식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X는 CX, HY, OZ 이런 식으로 이미 화학식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너네들이 화학식을 완성을 하려면 X랑 Y랑 Z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부터 얘네들의 개수비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요 물질 안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실험을 할 거야. 실험을 딱 해가지고 이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뭘 분석할 거냐면은 자, 이 얘네들 실험을 해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의 질량비를 우리가 분석을 해낼 거야. 질량비를 이제부터 분석을 할 거야. 그 질량비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걸 내가 이걸 분석을 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을 내가 연소 반응 시켜주면 이산화탄소랑 뭐 물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산화탄소 안에 있는 탄소의 질량 끄집어낼 거고 물에 있는 수소의 질량 끄집어내면은 얘 거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의 질량이 얼마씩 있구나라는 걸 찾아내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비를 분석했더니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자, 얘네가 어떻게 나왔냐면 탄소가 6g이 튀어나오고 있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4g이 튀어나오고 있었고 2g이 튀어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8g이 튀어나왔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X, Y, Z가 아니잖아. 얘네는 질량비지 개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원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원자량으로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네들의 지금 개수비, 몰수비로 환산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자량 12로 나눌 거고 얘는 1로 나눌 거고 얘는 16으로 이제부터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쵸? 아, 그럼 드디어 나온다. 얘네들에 대해서 탄소, 수소, 산소에 대해서 개수비가 이제부터 튀어나오는 거지. 개수비는 2분의 1대 2대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1대 얼마야? 2분의 1대 2대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1g이라고 할게요. 1g. 그렇지? 1g. 1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2로 2를 곱해주게 되면 1대 2대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부터 개수비를 찾아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실험식을 먼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얘가 CH2O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이제부터 실험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험식 양이 얼마인지를 먼저 딱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실험식 양이 여기서는 30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 그쵸?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한테 분자량만 주어진다면, 그죠? 그래서 분자량이 만약에 180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게 된다면 실험식 양과 지금 분자량이 몇 배 차이 나고 있는 거야? 6배 차이 나고 있으니까 얘 분자식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C U, H12, O, 6 그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너는 코드당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화학식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겠다. 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을 결정할 수가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 나갈 건데, 자, 우리한테는 지금 뭘 가장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자, 물어보는 곳은 딱 두 군데야. 첫 번째는 이 원소를 분석하는 과정, 그래서 불꽃 반응이든 아니면은 연소 생성물을 분석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질량비를 분석하는 실험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실험을 이제 우리가 자료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라는 걸 끄집어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대전 영재학교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량비를 이제부터 끄집어내는 거를 그래프나 이제 자료를 통해서 너네들한테 주어지게 될 건데, 그 자료를 해석해서 요 질량비 한번 끄집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는 10페이지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어떤 물질 X가 있었는데, 자, 물질 X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녀석을 일단은 원소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원소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질소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치?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임의의 화학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NX5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물질을 몇 종류를 가져왔냐면 세 종류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X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Y도 하나 가져왔고, 그 다음에 Z도 하나 가져와서 각각의 지금 질소 산화물이 누군지를 찾아내보자 라는 거죠. 근데 너네들한테 고맙게도 얘네가 지금 후보군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나는 NO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N2라고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N2O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질소 산화물들인데, 자,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과 지금 누가 되는 건지 한번 맞춰봐 라고 문제를 낸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실험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X축이 뭐냐면은 이 실험했을 때 질소의 어떤 질량 비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야. 질소의 질량에 대해서 요 전체 NX5Y의 질량을 나한테 알려주겠다라는 소리지.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얘네들 가나다라고 얘기할 건데, 자, 그래서 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쭉 했더니 얘네들의 이제 질량비가 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대요. 자, 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뭐냐면은, 자, 요게 질소가 만약에 7g이라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7g 이렇게 알려준다면 그때 얘네들의 전체 질량이 각각 얼마다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게 가 같은 경우는 요게 19g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요게 15g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야. 얘는 안 알려주고 너네들한테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가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물질 가는 어쨌든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인 건데, 얘네들은 이제부터 질량비를 끄집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질소가 7g일 때, 그죠? 7g 쭉 끌고 올라갔을 때 산소가 몇 g 있다고 나와 있는 거야? 10? 집중 안 할 거면 나가. 자, 펜 하나도 안 들고 있네. 뭐 영어 감상하니? 오, 완전 분위기 최악이네. 자, 질소 7g일 때 산소만의 질량 몇 g이래요? 12g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요 전체 NX5Y가 전체 19g일 때 질소만 지금 7g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12g이 뭐라는 거야? 산소의 질량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산소만의 질량은 12g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가 관심 있냐면, 얘네들의 지금 원자 수비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각각 뭐로 나눠줄 거냐면 원자량으로 나눠줘야지. 그치? 그래서 14로 나눠주고 얘는 16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얘네들의 지금 개수비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 개수비가 2분의 1대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4를 곱하면 얘가 지금 2대 3이다라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얘에 대해서 일단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실험식은 N2O3였나 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또 이게 실험식인데 실제 얘네들도 요거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실험식이자 분자식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너가 이제부터 우리는 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너네들은 나가 누군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해서 지금 얘가 A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 A 값이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10페이지에 있는 자료 분석 1. 자, A 얼마 나왔어? 1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나부터 우리가 먼저 구해볼 건데, 자,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질소와 산소의 지금 질량비를 난 이렇게 알려주겠다는 거고, 얘가 7g일 때 전체 질량이 15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얘네들은 지금 7대 8로 지금 붙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각각을 원자량 14로 나눠주고 16으로 나눠주니까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 1이다라는 것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너가 우선은 지금 실험식은 NO겠다라는 걸 찾아내는 건데 실제로 그 NO라는 물질이 있대요. 그치? 아, 그럼 너가 실험식이자 분자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자동으로 이제부터 이 N2O가 다가 된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지. 이제 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A를 역추선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다를 들어갑시다. 다는 자 이제 또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수비가 2대 1로 붙어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치? 2대 1로 있고 근데 나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일단은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자, 질량비가 얘가 7g일 때 자, 7g일 때 전체 질량이 A라고 했으니까 A-7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얘를 14로 나눠주고 16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2대 1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A를 구하면 A는 1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알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래쪽인데 자, 우리가 얘네들은 질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14를 넣고 얘를 16을 넣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스몰 A, 스몰 B를 넣고 하면 좀 미지수가 많아지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내가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 배수비례 법칙을 내가 활용을 할 거야. 아까 얘기했던 배수비례 법칙인데 자, 이제 문제부터 좀 잠깐 보면 자료 해석 두 번째는 뭐냐면 다 똑같은 문제야. 보면 너네들이 딱 보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번엔 그냥 A, B로 내가 이미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A, B가 있고 A2B가 있고 그 다음에 A2B3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각각 누군지를 자료를 해석해서 풀어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게 A는 일정량으로 딱 주어져 있고 전체 질량이 나와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럼 보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지금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 질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누가 있는데 가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g을 걸었을 때 7g일 때 얘가 19g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B만 있을 땐 8g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15g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 B는 8g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C 같은 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11g 있구나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아, 너는 지금 4g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럼 보자. 자, 지금 얘네들은 다 두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된 서로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B, 그 다음에 A2B, 그 다음에 A2B3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서로 다른 화합물 3개를 만들었는데 배수비례 법칙은 이때 하나의 일정량에 대해서 결합하는 다른 원소는 다 간단한 정수비로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A2개고 지금 얘는 A가 7g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를 일정량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A를 일정량 맞춰주게 되면 얘는 A2, B2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나는 지금 A2 이거를 이제부터 몇 그램 잡은 거야? 얘를 7g이야 라고 난 이제부터 약속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A가 2개 있을 때 우리는 7g으로 잡았기 때문에 A 하나에 대한 원자량을 내가 3.5g이라고 내가 지금 체크하고 가겠다라는 거지. 약속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B를 꼬라보니까 자, B가 지금 붙어있는 게 2대 1대 3으로 붙어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간단한 정수비로 붙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다는 거야?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수비이자 질량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B만의 질량을 끄집어내면 B는 12g 있었고 얘는 B는 8g 있었고 얘는 B는 4g 있었던 거야. 그치? 결합하고 있는 B가 진짜 1대 2대 3으로 붙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러면 1로 붙어 있는 거, 이 두 번째 게 지금 뭐가 되고 얘가 다가 된다라는 걸 바로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붙었던 A2B3가 가가 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찾아내는 거죠. 그다음 나가 이제부터 여기 있는 A2B2니까 얘는 AB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A2B가 누구였냐면 여기는 다였는데 여기서 B가 하나 붙어 있었잖아. 그렇지? 이 B가 하나 붙었을 때 질량이 얼마냐면은 4g이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지. 아, 그럼 이제 B는 하나 있을 때 대해서 4g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A와 B에 대해서 얘네들의 원자량 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7대 8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전에서 너무 많이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1페이지에 지금 개념 확인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 두 문제가 있죠? 이 두 문제 지금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11페이지 1번부터 업 건데 자, A와 B로 구성된 X, Y, Z가 있는 거고 자, 얘네들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각각 3개, 3개, 5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뭐 막연할 것 같지만 사실 막연하지가 않은 게 3개짜리는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치? 3개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A, B2 아니면은 A, 2B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이 두 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가만히 보니까 A가 다 지금 이렇게 7g으로 일정량으로 지금 묶여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일정량으로 맞춰놨을 때 결합하고 있는 B가 지금 1대 4로 구성되어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치? 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A2, B4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A 두 개를 내가 몇 g으로 잡은 거야? 얘를 7g으로 잡은 거고 그때 B가 지금 4대 1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아래께 지금 하나 붙어 있는 거니까 X의 화학식이 A2B구나 라는 걸 잡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A2B4니까 얘는 AB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지금 A2B인데 요 B 하나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얘가 4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두 개 있을 때 7g, B는 하나 있을 때 4g이라서 얘네들의 원자량 B도 7대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 하나 해주면 A 대 B는 7대 8이다. 이런 것도 하나 메모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Z는 지금 5원자 분자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게 7g으로 똑같이 맞춰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A, 둘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5원자 분자라고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1대 4대 3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3을 일단 딱 써봤더니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5원자 분자가 나온 거죠. 그치? 그럼 너가 A2, B3였구나 라는 것도 내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확실히 다 결정했죠. 그치?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억 보니까 원자량이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B가 지금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Z의 분자식 A2, B3 맞네요. 찾아낸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X 1g 속에 들어있는 A 몰수랑 그 다음에 Y라는 물질에 1g이 들어있는 B 몰수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1g당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같은 말로는 같은 질량당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g당이라고 했을 때 그 몰수를 구하라는 거는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이든 간에 그 물질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으면, 그죠? 이게 1몰 있다고 얘기하죠.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으면 그때 그 질량을 이제 우리는 분자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개수를 물어보고 있었고,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고, 근데 얘가 1g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라고 해서 x를 정리하게 되면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가 되는 거니까 분자량분의 1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같은 질량당 또는 1g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분자량의 역수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쭉 풀어나가면 x랑 y를 비교했던 거잖아. 그래서 나는 원자량을 7과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럼 얘는 7에 14 더하기 8이니까 22, 분자량 22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B2니까 8이 16 더하기 7을 해서 2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부터 들어가면, 자, x는 A2B인데 분자량은 22고 22분의 1몰이 1g이 들어있는 분자수인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A의 원자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이게 이제 A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A에 대한 몰수를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분자량은 23이니까 23분의 1몰이 지금 1g 속에 있었는데 그때 나한테 물어본 거는 B의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도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얘도 2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 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분모가 작은 X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된다.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 2번. 자, 이제 원소 AB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 딱 나왔네요. 3원자 분자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려울 게 없다. 얘는 AB2 아니면 A2B야.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어머나, P의 질량을 일정량으로 맞춰놨네요. 이번엔 거꾸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B가 지금 4g으로 일정하게 맞춰놨다라는 거야.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놔도 괜찮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B를 똑같이 맞춰놓으면 얘를 지금 A4, B2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 거야. 싫으면 A를 일정량으로 맞춰도 괜찮고. 알겠지?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나는 지금 B 두 개를 얼마로 잡았다? 얘를 4g으로 잡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A를 보니까 지금 이게 1대 4로 붙었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A가 더 많이 붙어있는 게 지금 나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1대 4로 붙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나가 누군지를 찾아낸 거죠. 그죠? 얘가 누구야? A2, B였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거지. 얘가 A, B2였다라는 것도 찾아내는 거야. 그치? 이렇게 잡아낸 거야. 자, 그러면 이 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3.5g에 지금 A를 갖다 썼다는 거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볼까? 자, 이번에 이렇게 바꿔보자. 자, A를 내가 7g을 일정량으로 맞춰놨을 때, 7g 맞춰놨을 때, 지금 B가 붙어 있는 것도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자, 얘를 잡아냈으니까 이거를 정리해보자. A를 일정량으로 맞출게요. AB2, 그 다음에 A2B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나는 이제부터 A2, B4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면 똑같은 A7g 속에 B가 1대 4로 붙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지금 4g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16g이 붙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가 3.5가 붙어 있다면 얘는 8g만 붙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이렇게 잡으려면 X가 8이다라는 것도 찾아내는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잡아내면 자 A 두 개를 나는 7g이라고 잡았으니까 A는 지금 3.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똑같은 거죠 계속, 그치? 그래서 B는 지금 하나당 4g이다라는 것도 찾아낸 거죠. 요건 내가 찾아낼 때 쓴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기억 보니까 가의 분자식 A2B냐? 아니죠. AB2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X는 8이 맞죠, 그쵸?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요. 분자량이 나가 더 많냐, 나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가가 지금 무거운 B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거잖아. 가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식 결정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실제 기출 한번 풀어볼 건데, 실제 기출이 17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17페이지에 5번 문제야. 17페이지 5번. 자, 요거 5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5번. 자, 이미 원소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기체 X랑 Y라고 나와 있으니까 A와 B는 원소 기호고, 그 다음에 X, Y가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X랑 Y 모두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3 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우리는 지금 AB, 그 다음에 AB2, 그 다음에 A2B, 뭐 이런 식으로만 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A 1g당 결합한 B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를 일정량으로 맞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A를 두 개로 맞춰버립시다. 그래서 A2, B2, 그 다음에 A2, B4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를 A를 지금 1g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A 두 개를 가져와서 1g 이렇게 잡아낸 거고, 그때 지금 B를 보니까 X랑 Y가 1.8g인데 0.45g이 나와 있는 거야. 4대 1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4대 1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위에 거는 지금 2배 돼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아, 그래서 4대 1로 있는 게 이렇게 찾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Y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A2B구나 라는 걸 잡아낸 거고요. X 같은 경우에는 A, B, 2다라는 걸 잡아낸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Y를 보니까 B가 진짜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때, 그때 그 질량이 0.45g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B는 하나당 질량이 0.4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A는 두 개를 잡아냈을 때 1g이라고 했으니까 이 A가 1이니까 A는 0.5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치? 얘네들의 원자량 비가 10대 9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A 대 B가 10대 9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자, Y의 화학식이 뭐냐고 A2B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B의 원자량은 A가 지금 원자량이 10이라고 진짜 나와 있네요. 그치? 그래서 B의 원자량은 9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식 결정하는 문제들은 대전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좀 정리를 합시다.